입니다. 아니, 어지럽죠? 왔다 갔다 너무 진폭이 심하니까 어지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었죠, 내려갈 거를. 그리고 제가 전일, 금일은 끝날 때 현금을 들고 주말을 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반부 무렵에 매수 이후 재매도 하는 전략으로 해서 현금을 만든 상태에서 넘어갈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헷갈리는 게, 지금 반도체를 위시로 한 기술주들을 말씀드리면 기술주가 빠지고요. 에너지를 말씀드리면 또 에너지가 빠집니다. 제가 잘 맞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실상은 핑계에 불과하고 예측 어느 정도 해야죠.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생각나는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많이 내렸어요. 다른 것들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간 게 이제 지금 많이 상처가 난 게 원래 좀 아프죠.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건 예상했지만 시장이,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1.72, 코스닥이 0.4 올랐어요. 이 정도면 선방했죠, 뭐.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에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나스닥 시장이 어저께 밀렸거든요. 나스닥 시장의 지금 기술적인 그런 차트를 보면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를 탔어요. 나스닥 시장의 차트는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계기가 나설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건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름값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값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건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10년물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조금 조정하니까 하락하니까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4.20, 4.25 정도가 되는데 10년은 제가 조금 안정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계속 지금 출렁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WTI가 한 2% 정도 가까이 내려서 93달러. 그 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렌트유가 좀 비싸죠. 북해산 브렌트유가. 이제 95달러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0.8% 정도인가요? 내렸어요. 근데 원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잘 안 내리는데 오늘은 천연가스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약간 내리고 있죠. 이게 고무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단기간에 일일 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은 5,500선에서 지금 현재는 고점 오늘도 치고 다시 밀렸죠. 5,500선 아래인데 우리가 요번에 만들어놨던 하락할 때 발생했던 하락갭, 그렇죠. 하락 돌파할 때 나왔던 그 갭을 메우진 못한 상태에서 거기를 천정화시키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갭을 메우고 나서 조정을 그 갭 위에서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갭을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락의 징조가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즉 지금 이란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월 선거 있는데 6월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시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상태가 되어나서 일단은 재료화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4월달 매도하고 3, 4월달 매도하고 뭐 9월, 10월에 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실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만큼
다른 그런 재료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다음 주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일부 바이오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의 액티브 펀드가 지금 현재 나오면서 이와 연관된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고, 하는 거 이외에는요 우후죽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바이오래도 바이오 중에서도 일부 특징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도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특징 있는, 같은 SSD 이쪽이라 하더라도 특징 있는 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또 4월 달 되게 되면 또 이제 뭐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일단 선별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치지 않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안 다치는 겁니다. 돈 안 까먹는 거. 이게 지금 현재는 제일 장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금 주식을 해서 IMF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금융실명제 때도 제가 주식을 계속 했습니다만, 또 투자 자문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있을 때도 전 종목 하한가를 제가 2번인가 3번 맞았어요. 금융실명제 때 1번 맞고, 그 다음에 한 3번 맞았나 보네요. 그 9.11 테러 때도 맞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하한가니까 사실은 뭐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거는 내려갈 때 10%, 어떤 거는 올라갈 때 10%, 이럴 때 충격 더 큽니다. 근데 진폭은 줄어들죠. 원래 지진도요, 맨 처음에 지진이 날 때 진폭이 큽니다. 그러면서 지진의 진폭이 점점 감소하죠.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다음 주에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이제 지금 대표적인 종목을 몇 가지만 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다음 주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형주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일 유망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LS 일렉트로닉스, 근데 LS, SK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 대형주에 비해서 놓고 볼 때는 일단 바닥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LS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이제 뭐 소강 문제 이런 것도 있고,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력주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수급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한 양상 속에서 다음 주도 지금 이제는 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업종 내에서 놓고 볼 때는 역시 에너지 관련 쪽이 에너지 관련 쪽,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라든가 기술 종목군들 일부, 그 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우주항공 쪽에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현재는 원래는 이제 HVM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HVM이 요번 주 초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HVM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아베 스틸 지주 오늘 7만 원에 끝났거든요. 세아베 스틸 지주가 다음 주에는 상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가 이틀 연속 조정, 그리고 조정 이후에 눌림목 나왔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특허 문제 뭐 지금 인정받고 했기 때문에 오늘 36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느낌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술 수출을 성공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 하여튼 이상한 케이스예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특허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을 받긴 했지만은, 이 특허 문제는 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설계 업체인 AD 테크놀로지, 삼성과 연관된 종목이죠. 그 AD 테크놀로지 같은 지금 현재는 그 디자인 하우스 관련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내일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제 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이 실질적으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HBM 전공정 쪽에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좀 틀린데 펨트론 고점 대비 하락률 되게 높죠.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낙폭도 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500원 내렸어요. 2.1% 정도가 내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낙폭이 요번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한 열흘 상간에 한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날아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탄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또 상당한 그러한 지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세스. 역시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인데 그 펨트론과는 약간은 그 하는 것이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이 좀 틀려요. 하나는 계측을 하는 업종이고 하나는 생산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좋았죠. 근데 이 코세스는 실적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코세스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이 낮아요. 4,7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요번에 주가 하락 시에 억울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10몇 프로, 18%인가요? 16%가 떴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제 좀 가라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를 기대가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 소부장의 강자 지금 현재는 우리 PSK 그죠? 지금 전공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펨트론과 코세스는 후공정입니다. 제가 전후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고 이 분야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PSK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올랐어요. 4%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금일도 4.7% 정도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에너지 관련 쪽에 두 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은 서로 좀 틀립니다. 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2.9%가 오늘 좀 올랐어요. 지금 원전에서는 뺄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이제 원전의 한전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전 기술이 탄력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만 6,500원으로 해서 3,000원 올라서 끝났죠. 10만 원대 이상을 자리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에 예상보다 다음 주에는 좀 주도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원자력 관련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전력 수요를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원자력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 뭐 탈원전 한다고 난리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는 모든 원전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이제 울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한울원전이라든가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옳다는 건 아는데 워낙 많이 뽀개놔가지고 백이 안 돼요. 백도가 안 돼요. 독일은.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난리 난 거죠. 그게 원전이 옳다는 건 자기들도 이번에 인정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정을 하면 뭐하냐고요.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백도가 안 됩니다. 나가리 된 거죠. 네. 어찌됐건 상황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좋지 않겠는가 한전기술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얀마하고 호주 쪽에 가스 좀 투자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현재는 관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요번에 이제 사업구조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쌀 그 도종 사업은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팜유인가 그쪽을 지금
주로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수익이 좋은가 봐요. 도종 사업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방앗간이잖아요, 방앗간. 대기업이 방앗간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식량이지만 돈이 그게 반이 남지도 않습니다. 방앗간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이번에 사업 구조 개편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지금 보면은 적정주가 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7.3%인가 내렸어요. 그렇죠. 정규장에서. 그런데 덤으로 지금 이제 넥스트장에서는 덤으로 더 내렸어요. 1%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SO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같이 따라가서 내려가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석유준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내려간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반전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는 외국인 매도예요. 외국인이 올라오니까 현금이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반도체가를 올라올 때 계속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나빠서 팔았겠습니까? 현금화하기 좋으니까 파는 거지. 그러면 요번에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금하기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한 150만 주 정도를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위에서 음선의 모습이 대단한 음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갭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가는 반전한 모습을 띄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좀 위험한 종목군들이고 전반적인 시장은 올라가는 거는 코스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습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을 메웠거든요. 갭을 메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양선의 모습이 크고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웬만하면 시장을 건다 그러면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좀 컨닝을 한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시고 또 하나는 매수 들어올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초반에 우리 이제 지금 보면은 프리마켓 시장에서 주가 올라갈 때 주가가 살 수 있는 시가의 매수 이후 8시 20분까지 고점 나올 때 한번 매도하고 나서 다음 주에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9시하고 9시 30초 사이에 물량이 섞일 때 큰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지금 밀물 썰물이 합쳐질 때 그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요. 현금화를 갖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장에 매도 매수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오후장에도 매수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고 넘어가십사.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장을 최근에 놓고 본다 그러면 참 죄송스럽게도 빗나가는 것만 말씀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올라가는 것도 많았지만 빗나가는 게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도 즐거운 투자,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내일도 뵙겠습니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독박의 시니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